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경기도 지역에 초수로 합격한 라고 합니다. 저는 음악 전공 과목으로 응시를 했고 임용닷컴의 이미정 선생님 수업을 직강으로 1년 패키지로 들으면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최종 합격보다는 1차 합격 때 가장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2차는 내가 어떻게 했는지도 비교적 자세히 알 수 있었고 경쟁률이 1차에 비해서 낮다 보니까 2차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것 같은데요. 1차는 사실 올해 경쟁률이 굉장히 높기도 했었고 수험생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특히 채점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복권 된다는 생각으로 기대 안 하고 그냥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가 딱 1차 합격 발표 났을 때 정말 행복했고, 부모님도 이제 저에게 내색은 안 하고 계셨지만 그날이 발표 날인 걸 알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드리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 다 좀 울먹거리시고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초수생으로서 이제 1년 동안 공부를 해보면서 느꼈던 장점으로는 첫 번째로 초수생은 판단력이 조금 낮다는 거입니다. 판단력이 낮다는 것이 왜 장점이냐면 특히 같이 공부를 했던 재수생 분들이나 N수생 분들은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한지 스스로 판단을 하더라고요. 특히 이미정 선생님께서도 섣부르게 판단을 하시거나 기출문제를 예측하거나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런 점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는 사실 시험 문제가 어떤 것이 나올지와는 크게 연관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수생은 선생님이 주시는 자료 그리고 개론서에 있는 것들을 스스로 같이 판단하지 않고 모두 다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음악 교과 이번에 나온 문제라던가 작년에 국악 파트에서 범패나 혹은 올해 나온 서도 잡과 같은 문제들은 사실 수험생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분야 같은데, 특히 저는 초수라서 그런 것들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좀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수생의 두 번째 장점은 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2차 시험 막바지로 갈수록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특히 저희 음악 같은 경우에는 실기시험을 보고 일주일 있다가 수업 실연 그리고 면접을 보는데 정말 시험에 다가올수록 막 침대에서 나오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1차부터 한 2달 정도의 기간이 힘들기도 하고, 근데 오히려 제가 처음이고 초수생이라 그나마 체력이 남아있을 수 있어서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장단점 말고 초수생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정보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떠한 자료를 봐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떠한 공부 방법, 스터디를 어떻게 짜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정보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초수생의 단점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스터디를 꾸리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2차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었던 게 초수생들을 스터디에 잘 안 껴주는 경향이 있어서 저도 그냥 초수생들끼리 스터디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1차 그리고 더욱이 2차에서는 초수생들이 좀 스터디를 이끌어 나가는데 어려움, 어떻게 말하면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처럼 초수생 그리고 모든 이 임용고시를 보시는 분들이 모든 학원의 모든 강사님들의 맛보기 강의나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모두 꼼꼼히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올해 이미정 교수님 커리큘럼을 선택하기에 앞서서 정말 많은 맛보기 강의들을 들었었어요. 그리고 같이 공부를 했던 이제 학교 동기들이 학원 신청하는 날 다 모두 다른 학원을 신청한다고 해서 저도 조금 흔들렸는데, 저는 그래도 무조건 이미정 교수님 강의가 가장 좋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보다 좀 뚝심 있게 수업을 신청했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설명에 있습니다. 특히 이미정 교수님께서는 설명이 정말 좋으세요. 타 학원 강사님들 중에는 여러 장점이 있으시겠죠. 암기법을 직접적으로 알려주신다던가 혹은 중간중간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신다던가. 하지만 이 임용고시를 합격하고
보다 고득점으로 이렇게 시험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이 강사님들의 주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뭐 화성학, 서양음악사, 국악이론 뭐 어떤 분야 할 것 없이 설명이 너무 좋으셔서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선생님과 함께 보다 시간을 좀 규칙적으로 지킬 수 있고 좀 수업에 있어서 불필요한 말씀을 거의 안 하시는 것이 저는 또 주요한 선택 이유였습니다. 수업 시간도 굉장히 잘 지켜주시고 사실 선생님들께서 뭐 중간중간에 농담하고 뭐 재밌는 이야기 해주시는 거를 좋아하는 수험생들도 많이 있었는데 저는 좀 그런 시간들이 불필요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특히나 1년 안에 꼭 시험을 통과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이미정 선생님께서는 정말 수업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 알려주시고 좀 불필요한 이야기를 조금 안 해주셔서 저는 그런 점에서 이미정 교수님의 커리큘럼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이미정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많이 도움받은 부분은 특히 서양음악사 그리고 국악사에 있어서 보다 거시적인 부분에서 다뤄주신 점에 저는 큰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점점 임용고시 출제 경향이 제가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음악에 있어서는 정말로 이 지역적인 부분을 정확히 암기했느냐 이것보다는 이 부분을 큰 단위에서 이 수험생들이 이해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암기라면은 충분히 개론서라던가 여러 서브노트 같은 거를 구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겠지만 이 음악사의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는 저는 무조건 이미정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많이 깨우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나왔던 총렬주의와 중세시대 동형 리듬을 비교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개론서에도 나와 있지만 그 긴 시대를 비교하기란 정말 이 전체적인 이해 없이는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미정 교수님께서는 확실히 이 음악 이론을 깊게 공부하신 분이다 보니까 좀 암기 그 이상을 뛰어넘는 큰 틀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저는 그 부분이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두 번째로는 과제 첨삭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매주 정말 많은 양의 과제를 내주시거든요. 이미정 교수님께서 정말 3월에는 그러한 과제 하는 데만 일주일을 다 쏟아붓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우리 시험이 서술형이다 보니까 그 한 문장 한 문장에 정말 꼼꼼히 코멘트를 달아주세요.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글을 써야 되는구나, 혹은 답안지를 쓸 때 이런 방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첨삭을 통해서 또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수험 생활을 하면서 가장 1순위로 생각했던 부분은 휴식입니다. 이 휴식에 있어서 사실 남들과 비교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임용고시생들이 어디 가서 제 이야기를 공감받기가 힘들고 사실 주변에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없다면은 좀 많이 아시겠지만 이런 임고생 카페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많이 좀 도움도 받고 힘도 얻을 수 있지만 좀 비교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9시간 30분씩 순 공부 시간을 가졌는데 거기서 12시간씩 공부했다는 다른 수험생들을 보면서 좀 자괴감도 느끼고 힘들었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절대로 비교하지 말고 나는 내 페이스대로 가되 무조건 휴식을 하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임고생에게 가장 큰 휴식은 아마 시험이 끝난 다음 날이겠죠. 근데 사실 지금이 올해 상반기 초반이라는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짧게는 11월, 길게는 내년 1월까지 이렇게 버텨가면서 수험생활을 이끌어가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휴식 단위를 굉장히 짧게 잡아서 시험 때까지 전력 질주 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6월 모의고사 때까지 전력 투구를 하고 조금 쉬겠다, 아니면 더 짧게는 한 달에 한 번씩 친구들을 만난다거나 자극적인 놀이는 안 되겠지만 맛있는 것을 먹는다거나, 사실 한 달도 길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주 일요일에는 무조건 휴식을 취했어요. 근데 자극적으로 게임을 한다던가 드라마를 보지는 않았고 그냥
하루 종일 누워있고 뭐 가끔 유튜브 보면서 휴식을 취했고, 더 짧게는 오전에 학교 도서관 가서는 점심시간만을 기다리면서 또 힘을 낼 수 있었고, 뭐 저녁 시간 그리고 집에 가서 쉴 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항상 휴식을 머릿속에 넣으면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을 다시 돌아보고 시험 준비를 한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것은 첫 번째로 핸드폰 관리입니다. 사실 저희가 다 큰 성인이고 임용고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적은 편은 아니지만 자제력은 정말 유치원생부터 현재 사회를 살아가는 성인들까지 항상 갖고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점에 있어서 핸드폰이 정말 좋은 공부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좀 많은 방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도서관에서도 가끔 이렇게 열람실을 걷다 보면은 정말 많은 학생들이 핸드폰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미정 교수님 수업을 들을 때도 아마 이미정 교수님께서는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고시생들이 핸드폰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랬던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하반기 때는 공부할 때는 사물함 안에 핸드폰을 넣어둔다거나 혹은 이렇게 임용닷컴에 수업 들으러 올 때는 핸드폰을 두고 가고 그랬었어요. 스터디를 하는 데 있어서 핸드폰이 필요할 수도 있고, 특히 음악 교과의 특성상 유튜브를 통해서 음악을 들어야 되는 경우도 많은데, 정말 필요할 때 아니라면은 좀 핸드폰을 본인에게서 멀리 떼어두는 것이 오히려 더 이 수험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절대 하지 않았을 것이라기보다는 좀 제가 여러 수험생들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건데요. 그리고 제가 이 카페에도 합격 수기를 올리니까 좀 비슷한 질문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딱히 건강 관리는 하지 않았는데 뭐 예를 들어 헬스장을 간다거나 따로 운동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가장 건강 관리의 핵심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먹는 거였어요. 특히 노량진에 좀 장기적으로 오래 있다거나 조금 경제적으로 힘든 수험생들의 경우 혹은 시간을 아껴야 된다거나 그럴 때 좀 하루 한 끼를 거른다거나 너무 부실하게 식사를 하는 수험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들이 1년을 길게 봤을 때 건강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다 올해 안에 합격하실 테니까 내년은 생각하지 말고 좀 보다 이 식비에 좀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지 않을까,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크게 두 번의 슬럼프가 왔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수험생들이 이 시기에 슬럼프를 겪는 것 같던데 여름에 한번 슬럼프가 왔었습니다. 초수생들의 슬럼프랑은 조금 달랐는데 보통 초수생들이 여름 때 좀 수업을 따라가기 너무 힘들고 너무나 많은 과제양, 공부양 때문에 지쳐서 슬럼프가 왔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너무 이 기간들이 지겹더라고요. 다시 월요일이 와서 똑같은 개론서를 보고 똑같은 교재를 펼치는 게 정말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미정 교수님께 개인 상담을 부탁드렸습니다. 운이 좋게도 바로 상담을 해주셨고, 이미정 교수님께서 뭐 이런 책을 한번 봐봐라 혹은 뭐 모의고사 때까지 이런 방식으로 준비해봐라, 되게 길게 상담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선생님이 이렇게 조언해 주신 대로 좀 평소에 안 봤던 책도 한번 다시 봐보고, 뭐 교과서 강의처럼 뭔가 좀 알록달록하고 칼라로 된 교과서를 보면서 조금 재충전을 하면서 그때 여름 슬럼프를 극복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따로 여행을 간다거나 뭐 놀러 가고 그러진 않고 그냥 선생님이 조언해 주시는 대로 슬럼프를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슬럼프는 11월 초 10월 막바지에 왔던 것 같아요. 정말 시험이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이제 제가 공부했던 학교 도서관이 중간고사 기간이다 보니까 정말 많은 학생들이 오고 너무 어수선한 느낌이 많이 들었고 이제 체력적으로 정말 고갈됐다는 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시험이 한 달밖에 안 남다 보니까 정말 머릿속에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데 정말 억지로 책상에 계속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히 그냥 오늘은 집에 일찍 가자. 그래서 제가 원래는 밤 12시에 집에 갔었는데 한 5시에 집에 가서 누워서 책을 보고 혹은 뭐 식탁에 앉아서 인터넷 강의를 듣고 이런 공부 환경을 바꿔가면서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음악 교과 임용고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이 실기는 정말 거대한 산인 것 같습니다. 특히 초수로서 이번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정말 많은 실기 과목 때문에 큰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선배들이 다 미리 준비해라 라고 조언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한 3년 전부터 미리 준비하면 뭐든지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상반기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초수생 분들이 모든 실기를 잡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대학에 재학 중이시라던가 교육대학원에 다니시는 분들은 당연히 미리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좀 보다 급한 초수생 분들께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그랬고 좀 자기 전공 분야랑 맞지 않는 부분의 실기 먼저 빠르게 완성을 시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악 전공하신 분들은 피아노라던가 성악이 많이 부족하고 반대로 서양음악 전공하신 분들은 단소, 악보 읽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장구 치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시다라고 하면은 자기 전공 분야 아닌 실기 먼저 완벽히 마스터 하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왕 이렇게 수험 기간이 흘러가는 만큼 좀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도 느꼈던 건데 특히 음악 전공하신 분들은 고등학교 때 수능 공부를 하면은 자기 전공 악기가 걱정이 되고 또 전공 악기 연습을 하고 레슨 받을 때는 수능 공부가 걱정이 됐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왕 뭐 필기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실기 걱정은 하지 마시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1차 시험이 끝난 후에는 정말 초인적인 힘으로 부족한 실기들을 채울 수 있을 테니까 지금 있는 순간에 최선을 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미정 교수님께 첫 번째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최고의 강의력으로 합격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해 주실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강의뿐만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상담을 신청해도 정말 열심히 상담해 주시고 첨삭 그리고 특히 2차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미정 교수님께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은 확실히 정말 성공하신 분들은 집중력이 남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미정 교수님께서 가끔 시간을 착각하셔서 보통 1시간 반씩 저희가 수업을 하고 잠깐 쉬는데 2시간 반이 되셔도 가끔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수강생들 표정도 안 좋고 그런데 정말 이렇게 수업을 오래오래 하셔서 조금 쉬는 시간을 좀 지켜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수험생들께 전해주고 싶은 비장의 팁은 저희가 보는 시험이 음악 교사를 뽑는 시험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1차 시험을 준비할 때 보통 줄글로 된 교재를 본다던가 개론서를 보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음악 시험이라는 것은 정말 악곡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시험에서는 어떠한 악곡을 정확히 외우고 있는지 직접적인 문제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모든 문제가 거의 다 악곡을 바탕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정 교수님께서 나눠주시는 악곡집이라던가 여러 개론서에 실려있는 악곡들 그리고 선곡집, 국악의 경우에는
그 악보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할 때 줄글을 읽으면서도 항상 저의 책상에는 여러 가지 악보들이 있었어요. 혹은 이 악보를 바탕으로 계속 유튜브 영상으로 음악도 들어가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 이유는 당연히 저희가 음악 교사를 꿈꾸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곡들을 바탕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길게 볼 때는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악곡을 억지로 암기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음악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악곡을 알아야 하니까 악곡 위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앞으로 음악을 아이들이 즐길 수 있도록 만드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부분의 과목들은 학문입니다. 하지만 음악은 학문이 아니고 음악의 악자는 즐길 락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그러한 길을 안내해주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인류가 이렇게 시작되었을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인류는 음악과 함께 살아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음악을 어려워하지 않고 즐길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학생들 개개인이 좋아하는 음악을 물론 교사는 교육과정에 따르고 교과서에 근거해야겠지만 학생들 개개인이 좋아하는 음악을 어떻게 교육적으로 녹여낼 수 있을지 고민하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